그럼 이 골칫거리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공민왕의 개혁이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1차 개혁에서 잘 진행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러브스토리 에피소드 때문에 노국공주의 죽음을 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주 원인은 당시에 뭐가 쳐들어왔죠? 우리 고려를 향해서. 남쪽으로도 쳐들어오고 북쪽으로도 쳐들어온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하나가 공건적이라고 불리는 붉은 두건을 쓴 중국에 나타난 도적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이 무리 중의 일부가 명나라를 세웠던 그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력했던 도적단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해적들이 등장했죠. 바로 일본에서 나타난 해적들. 왜구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엄청난 외세의 침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네는 앞에서 봤던 거란, 여진, 몽골처럼 국가적 수준의 침입은 아니지만 제가 국가적 수준의 침입 저리가라 할 정도로 횟수나 규모 면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공민왕이 중간에 안동으로 피신까지 갔겠어요. 수도를 버리고. 규모가 엄청났다라는 거고요. 근데 공민왕이 죽은 후에도 얘네의 침입이 멈춘 게 아니에요. 특히 고려 입장에서 가장 빡치는 침입이 이때 왜구의 침입이에요. 장난 아니거든? 얘들아 해적단이잖아. 해적단이면 어디에서 활약을 해야 정상이니? 상식적으로. 그치? 얘네는 바닷가에서 활약을 해야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얼마나 고려가 만만하고 호구로 보였으면 이 당시 해적단은 그냥 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륙으로 침입을 해요. 그래서 상륙을 해가지고는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해놓고 우와 하고 내부 지방까지 안에 있는 그 바다랑 관련 없는 지역들까지 막 휩쓸고 댕기거든. 백성들이 돌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공건적이니 왜군이 상황이 생기면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그치. 지배층, 당시 권력자들이 군대를 보내든 외교적 협상을 하든 뭔가 뭔 짓을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못 쳐들어오게 막아야 되잖아. 근데 당시 권력자였던 이인임,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빠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약탈당하든 신경 쓰질 않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러한 적대 세력을 물리쳐야 될 무신 세력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 무신이라고 불리던 시기의 세력들이 휘청하면서 이제 약화됐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다시 원나라한테 줄 잘 된 놈들만 권문세족이라고 탈바꿈을 해서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 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명색이 나라의 병사를 관리하는 장군인데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난 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새롭게 흥한 무인이요. 기존의 무신 세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신흥을 붙여서 이걸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라는 이러한 이제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이 버려버렸던 이 백성들을 누가 시키지 않았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외세 침입을 방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재산 뭐 여러 가지를 털어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나라 지원을 조금 받긴 하지만 그래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대 세력을 막으면서 백성들을 지키려고 한 거야.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권문세족 저 쓰레기들은 모르겠고 아 최고 장군님 최고 하면서 굉장히 신흥무인에 대한 지지도 신뢰감 요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당대에 이러한 활약으로 가장 이름을 날렸던 장군이 두 분이 계셨으니 둘 다 아마 너무 이름이 유명해서 알 거예요. 한 분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좌우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최영 장군님. 최영 장군님. 또 하나는 훗날 조선의 1대 국왕으로 추앙받게 되는 이성계 장군입니다. 그래서 두 장군이 출연해가지고 이 사람들 중, 물론 이 사람들 말고도 신흥무인이 더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양대산맥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했던 분이 이 두 분이고요. 특히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이가 막 한 70 뭐 이렇게 늙었는데도 그게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칼, 창 들고서는 가장 앞장서가지고 막 이제
홍건적과 왜구를 처단한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홍건적이 최영만 나타나면 도망갈 정도로 그 엄청났던 명나라 세울 정도로 엄청난 도적인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름이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얘들 숨겨진 반전이 하나 있으니 지금 이 최영이요 직업으론 무신인데 그 자기 출신이 권문세족이에요. 그 집안이 권문세족 출신이야. 근데 조금 권문세족 중에 정말 특수한 예외적인 그런 집안이라서 이 최영 장군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그랬대. 아들아, 네가 패가망신 안 하려면 네가 사람답게 살려면 황금복기를 돌같이 해라. 실은 그게 최영 좌우명이 된 게 아빠 유언 때문이거든요. 뭐 그럴 정도로 그래서 최영 장군은 권문세족인데 자기가 이제 나라 꼴을 보니까 개판인 거야. 그래서 이따구로 살 거면 난 권문세족 안 할란다. 칼을 들고서는 앞장서서 신흥무인으로서 떠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막 나이가 드는데 도무지 이 부하 장수들 중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신처럼 이렇게 일할 만한 인성, 품격, 능력을 가진 인물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참 최영 장군이 짱나 이러면서 이제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루는 이제 또 싸우러 나갔어요. 싸우러 나갔는데 굉장히 어린 장수 하나가 활을 너무 기똥차게 잘 쏴. 진짜 활의 명수야. 저 멀리서 너도 적장에 머리를 헤드샷 날려버리는 너무 괜찮은 애가 있는 거야. 차 뭔데? 이러면서 최영 장군이 이렇게 된 거지. 어린 놈을 시키가 너무 잘 싸우니까.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이 툭툭툭거리면서 저 한경도 촌놈 새끼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장군님 막 이러는 거야. 야 쟤 데리고 와봐라. 괜찮네. 해서 등용된 사람이 이성계예요. 지금 이성계는요 최영의 눈에 띄면서 장군으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한경도 촌놈의 앞에서 우리 봤지만 쌍성총관부 아빠가 배신자잖아. 배신자 쉽게 얘기하면. 집안이 흥하게 된 게 원래 이제 자신을 등용시켜줬던 원나라를 배반하고 쌍성총과부 문 열어서 이름 알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런 걸로 되게 놀림받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능력은 출중하니까 주변 사람들 엄청 질투하고 막 이제 자극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빛을 못 보던 장수였는데 최영한테 딱 눈에 띄면서 이때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성계는 왜구를 향해 맞서 싸운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은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 보시면 진짜 그 드라마가 잘 이걸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보시면 이성계가 보통 장군들하고 다르게 칼을 주무기를 안 쓰고요. 맨날 활 가지고 협박하거든. 이성계가 진짜 활을 엄청 잘 썼대요. 예, 그런 알고 보면 그러니까 드라마를 그냥 볼 때는 몰랐던 숨겨진 장치들인 거죠. 그 드라마 꽤 괜찮아요. 꼭 한 번쯤 풀스토리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그 앞에 이제 정도전이라고 또 사극 하나가 굉장히 괜찮은 작품으로 그것도 참 좋은데 그건 대하 드라마라 너무 길어가지고 둘 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실은 둘 다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미안 파일 못 구했어. 그거는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나 구하게 되면 짤방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기 권문세족의 개판짓거리를 막기 위해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두 세력이 출현합니다. 자, 이 두 세력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사면서 이 고려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는 머리 싸움하면서 어떻게 하면 권문세족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서 제대로 나라 운영을 할 것인가 요 고민하는 거고요. 신흥무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고려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근데 얘들아 이 둘 중에서 좀 더 고려 사회를 장기적으로 개혁을 해보자, 나라를 좀 바꿔보자 비전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신진사대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신흥무인은 어떻게 보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잖아.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어떻게 하면 고려에 지금 썩어 빠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엄청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신진사대부에게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